여기 보면 뭐 소나무 밭인데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이야 워낙 뭐 차도 발달하고 도로도 발달해서 여행 많이 가지만 예전에는 소풍 가까운 곳에 갔잖아요. 공주시에 계신 분들은 소풍 오던 그런 장소예요. 여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소나무 보물찾기 하기도 좋고 예전에 그런 추억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많이 오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리고 이 나무가 이렇게 워낙 좋아가지고 생태계도 좋아요. 새들 많이 삽니다. 여기 멸종위기종이라고 불리는 새오리기 번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만한 대포 카메라들 와가지고 여기서 번식할 때 사진 찍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제사 지내던 곳이시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망대라고 했던, 여기가 곰나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나루터가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나루터하고 혹시 포구 이런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둘 다 배가 들이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 여기 이제 금강을 보면 성당포구, 뭐 왕진나루터, 여기 이제 곰나루터 이런 게 있고 강경포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루터는 이렇게 물을 횡단해서 건너는 곳이에요. 주로 그래서 강 건너 마을로 가는 거고, 포구는 고깃배가 들어오는 곳이 주로.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환삼농쿨이라고 해가지고 덩쿨식물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게 옷에 붙이고 다녔죠. 옛날 이렇게 잘 붙어요. 이렇게 잎 이렇게 5개짜리는 뭐 계급장처럼 옛날에 이렇게 계급장, 뭐 장군 계급장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가시 있는, 이게 우리나라 종은 아닌데 외국 종이긴 한데 토종화 돼가지고 굉장히 오래 있는 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이건 좀 쓸려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딴 건 몰라도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오셨으니까 이런 이제 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라는 풀 혹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따라서. 요거는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억새나 갈대 잎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배 만들 거거든요. 정말 쉽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드는 거 막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한 3뼘 정도, 20cm에서 뭐 25cm 커도 상관없습니다. 크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 자르시고 위에 버리시고 이렇게 3등분해서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3등분해서 접고, 접으셨죠? 이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라낼 거예요. 자를 텐데 3등분해서 자를 건데요. 이렇게 자를 거고, 이렇게 잘라서 하나를 여기 넣을 겁니다. 한쪽을 하나를 쑥 안에까지 깊게.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3등분 안 하셔도 되고 2등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상관없어요. 3등분 하든 2등분 하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넣으시면 아주 쉽게 배 만들어지죠. 이제 나중에 뭐 화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배 모양 비슷하죠. 그냥 옛날 그 나룻배 같은 느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곰나루터 가셔가지고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모래가 있으니까 충분히 띄울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잘 배우시는 분들은 모양이 아주 금방 잘 나오고요. 평상시에 이게 손이 좀 이렇게 거칠은 분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한번 띄워 볼게요. 저기 모래 있는 데까지 가서. 강 저기 멀리 이제 아까 전망대처럼 보이는 곳에서 멀리 보는 곳하고 이 모래가 있는 곳까지 내려와서 물을 직접 접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는 그냥 물만 보는 거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러 가지 흔적들도 볼 수 있고 강에 이제 속살 보듯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보면 이렇게 모래는 이제 흔적들이 많이 남거든요. 발자국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조그만 새 발자국. 아마 이게 물대새라든지 이런 새 발자국이고, 곳곳에 이제 고라니 발자국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데 오면 이제 흔적들 찾아보시는 재미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요런 건 이제 고라니 발자국이거든요. 이렇게 발톱 2개 달려있는. 그러니까 고라니도 여기는 쉽게 목격이 되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죠. 그리고 강에서 이제 모래가 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있어요. 그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생물들이 쉴 수 있고 편하게 이제 다닐 수 있는 구조. 그 물가에 접근하기 쉽거든요. 아까 저런 풀들이 가득했으면 아마 이 물가로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라니 영어 이름이 워터디어예요. 그러니까 물사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워낙 좋아해 가지고 이름이 물사슴인데 물가에 살기도 하고, 근데 물을 마시러 가든 물가에 가야 되는데 저런 이제 그 수초나 풀들이 너무 우거져 있으면 가기 어렵죠. 사람도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모래들이 있으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좀 쉽고, 그리고 이 모래에서 사는 생물군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새들, 조그만 그 뭐 흰목물대새라든지 그 다음에 꼬마 물대새 이런 새들이 쭉 살고요. 번식도 하는 거죠. 여기서 번식하고 살기도 하고, 애들이 와서 여기서 쉬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물에서 계속 뭐 먹이 찾다가, 우리가 뭐 해수욕 한다고 해서 계속 물 속에 있지는 않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다시 육지에 나왔다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 모래가 또 그 저서생물이라고 하죠. 조개류들. 그러니까 뭐 말조개, 키조개, 뭐 칼조개, 키조개는 바다 생물이니까 빼고요. 말조개, 칼조개, 그 다음에 뭐 제첩 이런 것들이 이제 모래에서 살게 되고, 또 이 모래가 또 주는 가장 큰 거는 하천에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드시는 수돗물 보시면 그거잖아요. 예전에 정화할 때 어떻게, 정수장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특별한 다른 그 뭐 필터가 있는 게 아니라 모래, 자갈 이런 층들을 굉장히 넓게 쌓아놓고 거기를 통과시켜서 일부 물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약품 처리를 일부 해가지고 수돗물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먹어도 되는 물이 되는 것처럼 하천도 똑같습니다. 이 모래가 이제 걸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닦듯이 걸레 역할을 해줘서 더러운 거를 몸에 묻히는 거죠, 모래가. 그러면 물은 좀 깨끗해지고, 그러면 이 모래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는 애가 있어요. 생태계에서는. 그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강에 이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생물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첩이라든지 말조개, 뭐 이런 애들이 해주는 게 있고, 또 하나 물고기, 이런 생물들이 이제 모래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모래를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주죠. 그러면 깨끗한 모래랑 강이랑 물이랑 같이 흘러가면서 물도 정화하고 생태계도 유지시키고, 뭐 생물들한테는 모래가 이제 먹이원이 되는 거죠. 더러운 모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수질도 유지하는 그 커다란 대형 정수장이 모래가 강에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강가로 조금 가볼게요. 물 가 있는 대로. 잘 떠 있어요. 이렇게 살짝 놓으면 바람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물에. 예전에 이제 그 자연에서 가지고 있던 놀이들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하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찾아볼까요? 네. 말조개 새끼일 수도 있는데요. 크기는 어찌됐든 제첩 같아요. 이 모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제첩은 국 드시잖아요. 근데 뭐 섬진강에만 있는 게 제첩인 줄 아시는데 모든 강에 제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전에서도 쉽게 제첩 국 해 드셨대요. 그러니까 갑천에 나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제첩 잡으면 한 바퀴씩 잡았대요. 그리고 저녁 해 드셨다고 해요. 4시쯤 나가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걸 못 하죠. 이게 왜냐면 갑천도 이런 모래가 없거든요. 이 모래가 있어야 이렇게 제첩이 사는데 이런 게 넓은 공간들이 없어요. 예전 사진들 보면 모래가 굉장히 넓게 분포해 있는 갑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없어요. 여기도 좀 아쉬우긴 한 거예요. 이게 아까 수문을 열고 나서 이 모래톱이 다시 생겼거든요. 원래 저기 위에까지 물이 차 있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모래가 생기는 저 공간까지
저 댐에서 아까 공주보에서 물을 막으면 저기까지 물이 가득 차니까 이 모래가 없었어요. 가까이 올 수도 없었던 거죠. 물 가까이. 근데 지금은 이제 수문을 열어서 이 모래가 다시 드러난 거죠. 드러나서 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저 오리발 흔적도 있고 뭐 수달 이런 흔적들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곰나루에 오셔서 저기 전망대만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지만 물가에 와서 물가까지 오셔가지고 뭐 물놀이도 좀 하시고 모래 뭐 성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주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걸로 보여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마 모래가 더 쌓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모래가 원래 여기까지 없었어요. 불과 한 달 전, 한 3달 전까지만 해도 이 모래가. 근데 한 54일간 비 왔다고 하잖아요. 54일간 비가 오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 공주보까지 한 2km 정도 되거든요. 2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모래 밟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여기 하천에 다 풀이 자라가지고요.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걸어서 공주보까지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모래사장, 여기 코딱지만하게 모래사장 있었거든요. 모래사장 고기만 확인하고 우리가 고기만 이제 직접 물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 밑에 공간은 다 풀이 점령했었거든요. 이 풀이 점령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래는 풀이 잘 안 자라요. 원래 모래는 풀이 잘 안 자라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없거든요. 풀이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잘 안 자라는, 그래서 모래가 계속 유지되는 공간이 생기는 건데, 4대강 사업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4대강 사업에서 물을 막았더니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죠. 저 뒤에 흙이 생겼어요. 흙이 쌓였어. 토사가 모래가 쌓이는 게 아니라 흙이 쌓였어. 그게 뭐냐면 이런 모래나 점토질들이 내려와 가지고 퇴적되는 거예요. 댐 앞에서 계속 퇴적되는 거예요. 쌓여서 그게 어떻게 해요? 아까 물이 제가 4.5m라고 했잖아요. 깊이 만들어지면 햇빛이랑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밑에 생물들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쌓인 흙들이 썩기 시작합니다. 썩어요. 발효되는 거예요. 막 썩어요. 그래서 까만 흙, 예전에 하수구 가시면 알겠지만 그 온이라고 하는데 전이나 그 까만 흙이 돼요. 펄이 돼요. 그 펄들이 두껍게 쌓여왔어요. 여기가. 저기 2km나 되는 공간이 먼데 댐이 여기까지 그게 다 쌓여가지고 깊게 그 두텁게 쌓여 있으니까 수문을 딱 열었더니 여기가 딱 까만 흙이었거든요. 전체가. 까만 흙이 있으니까 어떻게? 풀씨들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먼저. 모래가 자리 잡기 전에. 풀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저는 다시 모래사장이 안 생길 줄 알았거든요. 안 생길 줄 알았어요. 못 생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풀들이 너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 풀들을 쓸어내거나 어떻게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에 그 백사장 모래를 공주에서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연의 힘은 진짜 위대한 것 같습니다. 54일간 비가 내리니까 여기 자라던 풀하고 그 펄들이 씻겨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래사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중학교 과학 시간쯤 되면 배울 텐데 하천에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 퇴적, 운반, 침식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어딘 깎여 내려가고 어딘 쌓이고 어디는 그 흘러 내려가면서 이동하는 그것들을 하는데 그게 54일간 있으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원래 모래사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주보까지 한 2-3km 정도를 걸을 수 있는 모래톱이 생긴 거예요. 여기가. 동굴도 발자국 많은데 여기가 이제 지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 이게 다 펄입니다. 이게 사실 모래가 아니라 흙이거든요. 이 흙에는 풀들이 자라요. 근데 요게 요 높이로 쭉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비가 오면서 쓸려 내려가고 모래가 다시 쌓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펄들이 그대로 있는 한 이 풀들은 계속 자랄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지금 모래사장으로 계속 유지됐으면 저는 좋겠는데, 이 펄들이 계속 있으면 풀들이 다시 영양분 역할을 하거든요. 풀들이 자라서 질소를 다시 고정하고 대기 중에 있는 햇빛 받아서 또 영양분을 해서 얘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면 괜찮은데 다시 여기서 죽고 그게 양분이 돼서 다시 새로운 풀들이 자라나고 계속 육화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다시 이런 모래로 복원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개입을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은지는 여러 가지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래사장이 조금 유지될 수 있는 조건들은 제초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초 원정대라는 걸 끓여가지고 와서 사람들하고 풀도 뽑고 그랬었던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다시 이제 워낙 큰 모래톱이 생겨나서 이게 사람으로는 진짜 한 축구장, 운동장 하나 모래사장 유지 딱 했었거든요. 풀 뽑으면서. 근데 뭐 54일간 오니까 그거에 한 뭐 수십 배 되는 모래사장이 생겨가지고 기쁘기도 하고, 우리가 했던 일들이 참 엄청 미약하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층들도 좀 와서 보시면 좀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하고 이 흙하고, 흙은 또 필요한 데가 따로 있잖아요. 이런 펄들이 필요한 데가, 이런 펄들이 쌓인 데가 갯벌이거든요. 갯벌은 이런 게 있어도 괜찮아요. 갯벌은 이거는 이제 물속에 계속 있어서 썩은 건데, 갯벌은 썩은 땅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영양분이 많지만 썩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갯벌은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때 뭐가 들어요? 산소, 햇빛,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굉장히 건강한 땅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까만색 그냥 흙인 것 같지만, 이런 그 강변의 하수구의 펄하고는, 갯벌의 펄하고는 다른 거, 완전 다른 겁니다. 거기는 이제 계속 썩는 흙인 거고, 하수구에 있는 것들은, 그 갯벌에 있는 건 그냥 생산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굉장히 넓은 생산지 같은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뭐 조개, 고둥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자랄 수 있는데, 이 강변에는 이런 펄들이 쌓이면 오히려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펄들이 잘 씻겨 내려가서 갯벌에서 영양분을, 이게 아마 이게 지구가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굉장히 큰 순환 구조인데, 그 순환 구조들에 이렇게 저희들이 뭐 보를 만든다든지 뭐 도시가 개발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순환 구조들을 많이 깨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래사장을 좀 걸어 보시면 아마 갑천에도 모래사장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강도. 저기 공산성으로 그러면 다음에 이동하겠습니다.